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2002년 난전 고수차 산차입니다. 2002년 만전 고수차가 제가 병배차로 있진 않아요. 늘 이렇게 약간 갈등을 하곤 하는데요. 어떤 갈등이냐면 맛있는 차, 맛있고 비싸고 귀한 차를 언제 마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말하자면 맛있고 비싸고 귀한 차인데 약간 아끼게 되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맛있는 차 마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 진짜 좋은 차 마셔야 되는데 사실 그 마시려고 산 건데 그냥 아껴두려고 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지? 샘플 구매를 했거든요. 샘플 구매를 했지만 샘플 구매도 약간 나름대로 큰맘 먹고 30g이니까 천천히 먹어야지, 홀랑 먹어버리지는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던 이런 차들은 막 선뜻 오늘 이거 먹을까? 이런 마음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만전 2002년 고수차. 올해도 회차가 나올 텐데, 네, 아마도 네, 고수차들을 해마다 사기는 너무너무 저에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아마도 소수차 정도로 늘 만족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약간 100년 언저리의 뭐 교목차들 그냥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고수차가 더 맛있거든요. 네. 맛만 가지고는 덥석덥석 살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아마도 네, 이번에 구입하게 될 것들은 해차들은 아마 소수차 정도로 제 나름대로 타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은 고수차? 하지만 뭐 소수차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올해 해차 기회가 닿아서 시음을 했잖아요. 네. 양이 충분할 것인가? 사실 산차 형태로 된 차들을 뭐 많이 보관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썩 좋진 않아요. 네, 뭐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빨리 마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만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산차 형태의 차들은 아무래도 부피가 크잖아요. 차지하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1차인 경우와 찻잎을 넣을 때 확실히 구별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차를 마실 때마다 내가 보이차 자사호나 뭐 다관을 쓸 때 보이차의 투차량, 말하자면 한 번에 넣는 찻잎의 양이 물의 용량 대비 많아지고 있구나를 느끼거든요. 제가 전에는 그 정도로 넣으면 잘 힘들어했던 것들을 지금은 이 정도는 넣어야지 맛이 나지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점점 진하게 마시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아주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지요.
아니 그러려면 그래도 10년은 걸리겠지요 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 아 이건 차 냄새 역시 좋네요. 참을 게 아닌데도 굳이 참고 있었어. 맛있는 걸 얼른 마셔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제가 맛있는 건 다 알고 있고 맛보면서 새롭게 뭘 할 생각은 아니고요. 좀 차를 많이 마시고 싶어서 고른 차이기도 해요. 많이 쭉 아마 이 물을 다 쓸 때까지는 충분히 우러날 테고 그 뒤에도 더 길게 쭉 마시려고 네, 내포성도 좋고 맛도 뭐 제가 불안해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잘 익은 뭐 이런 차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도 즐거움이긴 합니다. 그 찻장을 열고 지난번에 한번 공개를 제가 했었지요. 찻장을 열고 무슨 차를 마시지? 뒤적뒤적 하는 즐거움. 맨 처음에 물을 올리기 전에 차 종류를 선택해요. 청차를 지금 기분이 지금 몸이 이러면서 청차를 마실까? 보이차가 좋을까? 지금 약간 정신 바짝 들게 혹은 뭘 먹을 거니까 홍차류를 마실까? 그렇다면 어떻게 마실까? 에 대한 고민을 이제 다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완, 뭐 중국차 같은 경우는 개완, 뭐 사사호, 다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홍차 같은 경우는 뭐 필터라든지 필터 머그라든지 뭐 혹은 아예 티포트 2개 해가지고 우린팟 서빙팟 해가지고 마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무슨 차를 마실 거라면 그럼 뭘 마실까를 이제 그 다음 과정이죠. 그럴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차가 많이 있다는 게 참 즐겁거든요. 근데 한없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제 뭐 서양에서 나오는 차들 중에서 뭐 사실 향이나 꽃잎, 허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차만으로 이루어진 차들은 보관을 오래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보관을 오래 하면 잘못 보관했을 경우지만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또 뭐 향이나 맛이 이상해지기도 하고 날아가는 것 약간 사라지는 것들도 옅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했느냐가 차에 영향을 많이 끼치긴 합니다. 적당히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좀 나름 오래 마시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식의 방법들을 뭐 찾아고 일단은 그대로 잘 하는 편입니다. 일상적으로 마셔야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편한가 저렇게 하는 게 편한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밤은 어제
외출해서 사온, 외출한 김에 보이면 밤은 자꾸 사게 돼요. 제가 좋아해서. 구황작물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밤,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는 전부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옥수수도 감자도 고구마도 일반 크기, 일반적인 중간 크기 있잖아요. 큰 거 말고 하나 정도밖에 잘 못 먹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밤은 작아서 그런지 한 봉지 한 봉지 계속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까는 이만큼 까서 먹을 수 있고, 네, 밤은 그렇습니다. 읽고 있어요. 읽고 있다가 천도교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천도교가 뭔가 찾아봤더니 동학에서 나온 거래요. 지금도 있나? 그래서 천도교는 교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 시기에 대해서 딱 요 사건에 요 1919년, 네, 어떤 만세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운동에 집중해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쓰여진 책이 있었나 싶어요. 정말 정말 상세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얼마를 줬고, 얼마를 줬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했고, 또 누구와 누구는 이런 식의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됐고, 얘가 얘를 방문할 때는 어디서 지냈고까지 나와 있고, 뭐, 나중에 뭐 확인해 보니 이게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 정도의 상세함이에요. 뭐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당시에 1939년 아니 19년 3월 1일 그 독립 만세 시위라고 여기서는 말하거든요. 만세 시위가 일어난 이후로 뭐 점점 정말 다양한 곳에서 계속 그 뭐 책이나 뭐 이런 게 이슈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각각 자기들이 뭐 주동 세력도 다르고 뭐 지역이나 뭐 이런 것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만세 시위가 발생을 하고, 그 만세 시위가 1600여 건, 참가자만 100만 명 이상. 대체로 평화 시위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만, 비폭력을 원칙으로 삼고, 보면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딱 조선의 독립
대한 것만이 아닌 독립선언서가 가지는 의의나 가치, 또 추구하는 바가 세계의 평화나 어떤 이런 것을 궁극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뭐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송에까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소리가. 저는 저런 소리를 들으면 과거에는 약간 뭐 욕하고 질책하고 비난했었거든요. 지금 좀 무서워요. 아유, 저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자신이 사고가 당하는 사고를 내고 뭔가 다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또 주변 사람들도 위험하고 다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무섭고요. 화나진 않는데 걱정돼요. 이때도 물대포로 시위 해산시키고 이런 게 있었군요.
대체적으로 만세 운동의 주동자들은 종교인이나 학생이나 선생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에 그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날 그때 그 시기에 만세를 외치고 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잡혀가고 고문으로 죽기도 하고 이런 숱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기억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본 이름 우리가 흔적이라도 구경한 엿본 삶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외에 무수한 사람들이 독립을 염원하고 독립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민족의 어떤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인 어떤 국가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애국자잖아요. 정말로 농담이나 조롱이 아니고 국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잘 없고 십시일반 정신을 정말 잘 실천한다고 할 수 있죠. 지난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도 하죠. 자원봉사도 가고 단 얼마라도 모금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또 그쪽이 아무래도 이제 막 관광이나 뭐 이런 것도 수요가 줄어버리면 여행객이 줄어버리면 아무래도 실생활에 바로 수입에 바로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쪽 경제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칠 테니 또 가져야 된다. 이런 운동도 일어나서 또 다들 찾아간다고 알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인의 한국 사랑, 애국심은 정말 약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네, 그 애국심을 이용하는 나쁜 세력들도 당연히 있고요. 안타깝지요. 저도 그렇거든요. 뭐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뭐 어떤 국가를 위해서 내 한 번 바쳐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생각을 늘 하고 있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보탬이 되어야 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특히 일제에 항거했던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거나 아니면 슬픔이나 분노에 막 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어떤 것보다 더 빠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분명히 한국인들은 한국을 대단히 사랑하고 굉장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정말 성실하게 다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놈들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그리고 국가에게 딱히 권리를 주장하진 않아요. 그 약간 나라를 잃었던 시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동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국가의 부재에 대한 어떤 공포와 슬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간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스갯말처럼 나돈 국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무엇이냐 뭐 이런 말들이 농담조로 하잖아요. 서로 같이 가야겠지요. 국가가 국민에게, 국민이 국가에게 서로가 같이 서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다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은 의무만, 한쪽은 권리만은 잘못된 관계고, 그런 관계들은 언제든 파탄이 나게 마련이고, 국가가 무슨 절대 깨어지지 않는 절대 뭐 붕괴되거나 와해될 리 없는 뭐 이런 성격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안전한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의무를 다합니다. 서로 같이 가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멋대로 뭐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엄단하거나 경계하거나 뭐 이래야 될 것이고, 국가가 과도한 권력과 권력을 휘두르려고 할 때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외칠 수 있는 국민의 목소리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다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했을 때 시민의식도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게 국민이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권리이다.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뭐 이런 어떤 의식들도 많이 강해지고 있고요. 여전히 국가와 개인은 아무런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실 잘 굴러간다면 국가와 개인이 굳이 막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뭔가 해야 돼, 서로 주고받아야 돼 하는 의식을 전혀 못하고 사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때가 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죠. 노력도 필요하고. 너무 늘어지는 봄이라 약간 뭔가 자꾸 쨍한 홍차나 뭐 이런 것만 자꾸 찾게 돼서 일일 권장 카페인,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약간 이 정도 이상은 조심해야지 라는
이런 게 데이터가 생기거든요. 많이 마시다 보면.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뭐 끼니를 좀 더 챙긴다거나 아니면 뭐 수분을 좀 더 섭취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무의식적으로 행합니다.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차를 많이 마셔서 막 심장이 벌렁거린다거나 아니면 어지럽다거나 혹은 뭐 약간 속이나 뭐 이런 게 시달린다거나 뭐 이런 경험도 해봤고요. 또 반대로 차가 부족해서 차를 좀 어느 정도 필요했는데 마시지 못해서 뭐 수분도 몸에 옮기도 저는 몸이 몹시 차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이런 경험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약간 자기 몸에 대해서 자꾸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차도 그렇게 어떤 확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차를 마시기 위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고 마시는 양도 조절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 특히 뭐 카페인이 강한 차들을 많이 마셨으니 좀 조심을 하자. 오늘은 말차를 마셨으니 아침을 먹고 말차를 마셨으니 점심을 먹거나 뭘 좀 먹기 전에는 다른 차는 조금 참자. 그리고 뭐 오후 몇 시가 되면 너무 기운이 센 차는 말하자면 말차라든지 아니면 아주 진한 홍차라든지 이런 거는 오후 7시 이후에는 조심하자. 빈속에는 너무 센 차를 마시지 말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찻잎에 오늘 차를 만약에 한 5종류 마셨어요. 근데 홍차로만 5종류를 마셨거나 말차 2잔에 홍차 3잔을 마셨으면 홍차 3번을 마셨으면 저에게 이날은 말도 안 되는 날이에요. 카페인 과잉 섭취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단지 마시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말하자면 진한 밀크티를 마시고 말차를 마시고 그리고 또 진한 아침차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마셨고 뭐 이랬으면 그날은 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마셔주고 다음에 차가 한 잔 더 마시고 싶어도 다른 좀 대용차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카페인 조절이나 카페인뿐만이 아닌 차의 다른 것들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 커피도 아마 그렇겠지요. 얼마 이상은 마실 수 없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차를 비롯한 중국차들에 더 손이 많이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찻잎 3g 혹은 5g, 뭐 암차 같은 경우는 뭐 7g, 단총이나 암차 같은 경우는 한 7g씩 넣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찻잎 대비 물의 양이 우러지는 차의 양을 생각하면 제일 긴 시간 마실 수 있고 그렇고 카페인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잔당의 카페인으로 나뉘면 쪼개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차를 길게 마시고 전 몸의 온기를 좀 돌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루에 차자리를 3-4번 이상 갖는다 하면 홍차는 한 번만, 말차도 한 번만, 뭐 밀크티도 한 번만 정도인데 그래도 중국차 쪽은 아주 해차나 아주 우롱 중에서 청차 중에서도 발효도가 아주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3번, 4번 많이 물의 양도 많이 그리고 횟수도 더 많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즐기게 되는 게 아닌가. 저에게 부담을 덜 주니까요. 다른 차에 대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래요. 동학이라는 게 그냥 없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천도교라는 형식으로 지금도 남아있나? 동학의 특성상 천도교는 아마 정말 일반 시민 국민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보면 딱히 어느 한 지역이 아닌 뭐 충남, 함경도, 뭐 대구, 서울, 평양 할 거 없이 여기저기서 만세 소리가 네 울려 퍼집니다. 이거 보니까 유관순 지금 뭐 이번에 열사와 의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을 또 못하네요. 이렇게 기억을 못해서야. 유관순 우리 어렸을 땐 유관순 누나라 그랬잖아요. 가족, 부모, 숙부, 동네 어른, 우리 충청도 충남 천안의 뭐 아우네 장터의 시위는 유관순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데요. 뭐 3월 5일 남대문 시위 이화 학당을 다니고 있던 유관순이 3월 5일 남대문 시위에 참여를 했고 그 뒤로 독립선서를 가지고 고향으로 와서 부모, 뭐 삼촌, 가족들에게 보이고 동네 어른들한테도 보이고 우리가 서울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알리고 독립은 우리도 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만세 시위를 하자는 어떤 그런 것의 주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날
부모를 잃고, 네, 옥중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죽고, 네. 4월 1일. 어디서 봤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4월 1일을 하하 웃고 즐기는 뭐, 하는 만우절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4월 1일은 유관순 열사였나 어사였나 구분을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꼭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특히 또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가족 모두를 잃고 자기는 투옥된 그런 날이에요. 엄마와 아빠, 부모가, 네, 그날 돌아가시죠. 눈앞에서. 아버지가 칼에 찔리고 뭐 이렇게 고작 18의 나이. 그때 진짜 많았잖아요. 물론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뭐 이런 나이들도 정말 10대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뭐 이 정도 나이예요. 중고등학생 뭐 이런 나이. 어떻게 그들은 감당을 했는지. 정말 약간 네,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소한 것도 인간 참 힘들잖아요. 자신의 일이 되면 너무너무 힘든데 눈앞에서 가족이 죽고 그것만으로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씻을 수 없는 지워지지 않을 뭐 그런 것들을 남길 텐데 그리고 투옥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더더욱 과거를 명백히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할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네, 이렇게 물을 더 끓여야겠어요. 물을 다 사용을 했고 차는 분명히 네, 앞으로 한참 더 우러날 테니까요. 네, 물을 끓여서 다음에 마실 때는 밤도 좀 우적우적 먹고 네,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차 얘기를 했던가요?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뭐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하다가 또 끝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